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막한데 이거 다 할 생각에. 근데 일단 겨울 다 했긴 했고 어떻게든 편집을 해서 올려야죠. 근데 80개를 대답을 하다 보니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연고TV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연고TV 대표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이고요. 이번에 질문이 원래 한 20개 정도 나왔는데 세어보니까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들을 같이 묻고 그리고 빠르게 진짜 짧게 한두 마디씩 대답을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지원 씨랑 그 다른 한 4명 정도가 그 질문해 주시는데 언니 오빠들 이제 고3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럼 정전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3 때죠, 재수 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고3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1교시 시작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뜨니까 그때 모의고사 하나를 풀어요. 그리고 수업을 1교시 시작하면 수업을 듣다가 수업 끝나고 또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자습하는 동안에는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8시 그냥 기본적으로 기상을 해서 준비했었고 그다음 11시까지 심야 자습을 했었는데 그때 EBS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시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세대학교 1학년 때 송도 유배가 의무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과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그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정전 씨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송도 유배 유배라고 하면 좀 슬픈데 송도 유배 의무 맞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인천사라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송도는 유배지라기보다는 제주도처럼 힐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억에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던 1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토 송도편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현지 씨가 또 질문해 주셨는데 연고 티처로 공부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업로드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전 씨가 대답해 주십시오. 연고 티처는 지금 저희 자체 제작하기보다는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시험 그렇죠. 끝나고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편 업로드는 11월 중순쯤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저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하고 제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재현 씨 대답해 주시죠. 그 본인은 이미 연고TV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명함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연고TV도 하면서 또 본인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이것저것 많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 꿈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PD였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할 생각은 없고 연고TV 안에서 계속 할 생각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민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 본이와 연희 씨는 그 학창 시절 어떤 과목을 제일 힘들어했고 그 과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희건 씨는 언어가 정말 시간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 18종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의 문학작품을 모두 정리를 하고 속독을 훈련을 해서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극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는 수시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원을 다녔다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한서영 씨가 질문해 주셨어요. 대학교 동아리, 댄스부나 보컬 같은 동아리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재현 씨가 답변해 주시죠. 제가 대학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내가 상상하는 거라면 무조건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설마 있을까 하면 다 있고 또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내가 막 잘하지 못하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기만 하시다면 지원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과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중앙 동아리까지 진짜 소모임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학에 와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민들레님 외에도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나이 많은 신입생들 어떻게 생각하냐, 막 꺼려지고 막 그런 게 없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PD님은 대부분 잘 놀아주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감만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전씨 이제 한 살 더 많잖아요. 네, 저 재수를 했는데 뭐 어려워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 네. 너무 거리낌 없이 대해서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학기 초에 입학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과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을 많이 한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과대가 됐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썬카프리 님 외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고대 미디어 학부는 정시로 들어가려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시가 아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거의 5개 이상으로 틀리면 좀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점수 그때 점수하고 또 표준 뭐 그런 것도 많다고 들었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표점? 네네, 왜냐면 저는 그 수능을 치기 전에 이미 하나를 붙어버려서 별로 수능을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근데 5개 이상으로 틀리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그 2명한테 물어봤었는데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점수도 좀 안 좋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33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강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 때 딱 대박이 났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변선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세대학교 무료대학교 학식 맛있냐 이렇게 하셨어요. 정대현 씨.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연대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휴학생인데도 하루에 한 끼는 학식을 먹습니다. 꼭 연대 오면은 1학년 때는 잘 못 가보겠지만 2학년 때 이제 신촌 오면 공학원 휴나듀 꼭 가보세요. 저는 거기서 1일 1순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죠. 네, 맛있죠? 네, 저희들은 맛없습니다. 네, 최기준 씨가 고대 진짜 맛없어. 진짜 최규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고대에서 암묵적인 과가 있냐고, 안 좋게 보는 암묵적인 과가 있냐 하셨어요. 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안 좋게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고생을 해서 들어온 걸 알고, 그리고 어떤 꿈이 있어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니까 그 꿈이 그 과가 맞다면 당연히 잘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없는 과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진짜 어떤 학교, 어떤 과든지 간에 어떤 과를 깎아내리고 그런 마인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막 고등학교도 중요하다 얘기도 하고 막 서로 뭐 깔고 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딜 가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고대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누구는 있겠죠. 근데 이제 입학 성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는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지를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의대생들은 특히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서 존경하고 뭐 리스펙은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입결 상관없이 저희 과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저희 과의 비전을 보고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입결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거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못 봤어요. 그리고 윤윤재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고대 과외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달에 얼마나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과외를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하면은 진짜 100씩 200씩 버는 사람도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학교 갔다 와서 계속 과외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정재현 씨는? 저는 그룹과에 뭐 개인 특별 과외에다가 뭐 학원 강사에 뭐 다 뛰어가지고 월 1,000원 버는 분도 봤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평균적으로
뭐 과외 3개 한다 그러면 진짜 많이 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한두 개 정도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지? 네, 다른 질문 할게요. 하리가 그 타대 학생들도 보온으로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전 씨가 대답해 주시죠. 제가 하리에 친구가 있어서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타대 학생들도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박상훈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연고대 최대 몇 수까지? 최몇 뭐 햄체몇 이런 거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3, 4수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는. 정전 씨는요? 제가 1사 신입생 때 띠동갑 형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도 띠동갑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정시나 논술로 들어가신 선배들은 시험 칠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논술로 들어오신 정재원 씨. 네, 저는 정시 겸 논술이었는데 우선 선발이니까 재수 때 과탐 마지막 과목을 다 풀고 나서 그냥 딱 채점하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이번은 진짜 대박 쳤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장에서. 그래가지고 진이 다 빠져서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뭐 책, 참고서 그 자리에다 다 버리고 가방 들 힘도 없어서 버리고 나오고 그래서 막 집까지 걸어서 10분인데도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수능을 봤는데 이제 그 수험 생활을 되게 열심히 살았고 준비를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시험장에서 별로 안 떨려요. 맞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다 하고 지내시다 보면은 수능장에서 준비한 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최저 등급이 논술하고 똑같아서 수능을 봤었는데 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떨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떨릴 줄 알았는데 눈도 엄청 빨리 떠지고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친구들 다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밥 먹고 보다가 하고 집 가서 치킨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니건 씨는, 그러니까 연희 씨는 과목별로 준비를 엄청 많이 하면 무조건 1등급 맞겠구나 싶은 경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 보면 덜 떨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은서님이 연고대생 둘이서 사귀는 커플들 어떠냐고, 둘이 잘 사귀어도 고연자인데 신경전이 있을지 궁금하다 했었는데 제 주위에 사귀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경전이라기보다는 그 CC면 원래, 그러니까 학교 CC면 안에서 엄청 많이 보는데 연고되면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그 고연전이 있어서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막 사실 우리가 이겨 하는 건 약간 장난이고 그 기회에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대에 있으시잖아요. 저는 연대 CC라 뭐 이런 일로 옛날에 막 고대생이랑 좀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말은 안 되죠. 그 연고전 뒤풀이를 되게 신경 쓰세요, 여러분. 그때 네. 많은 인연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끊어내야죠. 저 남자친구 있으니까. 네? 미안해 오빠. 사랑하자 엑소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꿈이 그냥 대학에 가는 게. 근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분이 계세요 했었는데 사실 제 주위에 꿈이 없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사실 논술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학생들은 약간 입결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얼마나 뭐 인기가 있는 과인지도 보고 약간 경쟁률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과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긴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여러 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교양들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어떤 길이든지 간에 자기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을 많이는 안 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꿈이 있으면 그게 좀 나의 그 활력소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꿈이든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그 꿈 없이 그냥 당장 뭐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면 그렇죠. 그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외할 때도 한 달 잡고 무조건 꿈을 찾게 하거든요.
네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미리 안 해놓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밖에 더 안 돼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목표랑 꿈을 다 잡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잡고 시작해서 그냥 대학에 온다고 할지라도 대학에 와서 그 옆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보내고 방황해요. 그러니까 막 3년, 4년 더 방황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좀 늦어지더라도 미리 고민을 다 해놓고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과외를 받았던 적 있었거든요. 대학생 선생님한테. 근데 그런 막 그 자기 목표를 설정해 그런 말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꿈이 있었긴 했는데 학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저 선생님 진짜 꿀빨이라고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 제가 과외한 친구 서울대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맥스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니 연희 PD님의 학창 시절, 수험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습니다. 연희 씨는 고3 때 농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 째고 롯데월드 가고 그래서 추억만 쌓고 망했다고 하셨고요. 인성우 씨는 너무 놀아서 재수생했다고 적당히 놀아라. 네, 근데 저는 그 현역이잖아요, 연희 씨, 그렇죠. 연희 PD님하고 다르게. 근데 저는 재수가 너무 하기 싫어서 열심히 했어요. 재수할 만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1년 더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가 않아서 고나나님이 고대 가면 연대에 비해 놀 때가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술 먹을 때 엄청 많고 생각보다 놀 때가 엄청 많아요. 밥 먹을 때도 많고 술 먹을 때가 엄청 많아서 밥 먹고 술만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진짜 쇼핑할 때가 너무 없어요. 고대에? 네, 옷 그거 같은 거 사고. 그 옆에 학교 가야 되잖아. 네, 그렇죠. 성신여대 성신여대 쪽으로 가고, 그 해와, 대학로 쪽으로도 가고, 아예 그냥 신촌이나 군대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가? 쇼핑할 때는 불편하지만. 영화관도 없지 않나? 아예 쿠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 K 시네마 트랩이라고. 그 다음에 민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대 경영의 목표인 고1인데 내신은 잘 나오고 수능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고 물어보셨는데 정재원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수능 준비? 네. 그 고3의 고민인 것 같은데 재수생은 이 고민이 없잖아요. 근데 고3 때는 뭐 이게 실패한 사람의 대답이니까 네네네. 너무 신경 써서 들으지 마시고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이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언어나 외국어나 수리나 뭐 그리고 학교에서 막 EBS 교재로 수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수능 공부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수능 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능 형식으로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맞힐 문제는 맞추니까 그래서 내신을 그냥 수능하면서 같이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현역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EBS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나와가지고 안심을 했었는데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적이 있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능 준비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 진짜 내신이랑 수능이랑 별개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재원 씨의 말이 좀 사실인데 그거를 막 나눠서 내신 공부를 이것만 해야지 아니면 수능 공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막 18종 교과서 읽고 막 외우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서 약간 스며들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정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고대 같은 명문대 좀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재원 씨는? 저는 제일 좋은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부생들, 동기나 선후배나 졸업생이나 정말 멋있고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뭐 저도 그렇고. 네. 무슨 소리지? 아무튼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과가 과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사실 어떤 학교든지 간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다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려면 다 막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명문대라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대학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다은님이 대학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학교 행사는 뭐였는지, 그리고 축제도 자세히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전 씨는요? 가장 재밌던 학교 행사는 여자친구랑 저희 CC니까 아카라카 연대 축제를 같이 갔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막 응원도 같이 하고, 막 얼싸안고, 막 그 김에 스킨십도 더 하고. 정말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고대연대 각각 축제는 지금 저희가 캠퍼스 라이프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월달이죠. 네, 그럼 내년 4월에 축제가 열리면 가서 네. 찍어서 올리겠죠. 뭐.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연전이었는데 남자친구랑 빙고 보러 간 거. 저번에. 네. 그래서 빙고 컨텐츠 분량이 되게 짧다. 얘가 놀러 가서 그렇습니다, 남자. 그리고 저희도 입시는 티잖아요. 근데 그죠. 입시는 티 전에 주점 하는데 주점도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연대 1학년 학생분들 중에서 과외나 알바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정전 씨. 송도 살 때? 네.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도도 사람 사는 데고. 그러니까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네. 좋아하는데. 인천광역시, 네네.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고 또 하는 애들은 송도에서 알바랑 과외 다 해요. 네네. 하고 또 강남역까지 송도에서 버스 타면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워서 네. 강남 가서도 과외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홍은지님이 수능 때 안 떠는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앞전에 사실 얘기는 했었는데 좀 다를 것 같아서 따로 빼놨긴 했어요. 네. 근데 안 떠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좀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이 정도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내가 이때까지 했었던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시라서 조금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수학을 몰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엄청 생긴. 네, 정재현 씨는요? 저도 위에 말한 거랑 비슷한데 고3 때랑 재수 때랑 비교했을 때 안 떨었던 건 재수 때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데뷔할 수 있는 거를 다 데뷔했는데도 떠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전날이랑 시험 보기 직전까지 무조건 둘 다 떨립니다. 아무리 데뷔해서 떨긴 떨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문제 풀기 시작했을 때 뭐 멘붕하거나 떨거나 이런 일이 충분히 데뷔한다면 없어요. 저는 더 왜 안 떨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수능 전에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어디 북코스? 네네네네. 다른 질문인데 대학 합격하셨을 때 주위 반응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축하한다 하고 끝. 그냥 뭐 막 그렇죠. 진짜 그냥 진짜 축하해 막 이렇게 하고 고마워 이렇게 하고 뭐 별거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연대 공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연대 공대를 가니까 정말 가정이 훨씬 화목해졌고 친구들은 뭐 저희는 남자들이라 그런지 뭐 네가 어딜 가느냐 PC방 가자 이게 다고. 다음 질문 갈게요. 판국군이 질문해 주신 건데 정시 공부법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밑에 뭐 네, 지칠 때 네네. 그리고 공부하다가 지치셨을 때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래서 저보다는 재원 씨나 연희 씨나 그 임PD님이 대답하는 게 좋아서 따로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니건 씨는 외국어는 그 어휘력이 제가 유니건 씨 따라해볼게요. 외국어는 어휘력이랑 복잡한 문장 해석하는 것만 하면 마스터고 과탐은 진짜 개념 다 숙지하고 한정 안 그리는 연습만 하십시오. 너무 조그매 몸이. 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임PD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종이를 피고 내가 혼자 내용을 쓸 수 있도록 공부했어요. 라고 하십니다. 백지공부법. 그렇죠. 네. 그 정재현 씨는요? 두 분 다 뭐 좋은 소리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딱히 공부법보다는 그냥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지칠 때마다 전 바로 잤어요. 그냥 뭐 막 나 3시인데 점심 먹고 졸려 그럼 잤어요.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야 나 끝까지 안 지치고 계속 갈 수 있고
공부법은 연고 티처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중요한 거는 막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한데 수능 당일날이 정시에서 50%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과목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능 당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문과랑 이과 같이 듣는 과목이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도 공통점인데 교양 수업이 있어요. 그 교양 수업은 그러니까 전공하고 별개로 그냥 제 교양을 쌓으려고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듣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 쪽에 있는 교양을 들어도 되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 이과 학생이 그 문과 성향이 있는 그 교양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또 CC를 노릴 조모임. 생각으로 지금은 하려면 또 아닙니다. 조모임 보셨잖아요. 진짜 파탄밖에 없습니다. 는 또 장난이고 그냥 그런 수업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송도 1학년 때 이런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거기 막 교양이 많아요. 네. 그 1학년들끼리 같이 듣는 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짤 때 공대랑 이과대끼리 1학기에 듣게 하고 2학기에는 뭐 문대 쪽에서 듣게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뭐 조모임도 막 공대끼리 교양 듣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뭐 팁을 주자면 거꾸로 들으세요. 그러면은 문대분들 다 만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조희경님이 삼수생 비율이 그 현역이나 재수생 분들에 비해서 인원이 적냐 그리고 얼마큼 있으신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80여 분이 넘어가지고 한 학번에 근데 생각보다 재수생 친구들, 그러니까 오빠 언니들도 많고 그 삼수생 언니 오빠들도 많은데 삼수생의 비율이 비해서 인원이 적기는 해요. 네. 근데 그만 그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적응 잘하고 같이 그냥 놀아요. 진짜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정규현 씨. 우리과는 현역이 삼수한테 술 먹으면 야라 그러고도 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네, 얘도 그렇고 네. 나 재수인데 뭐 그런 거 상관없고요. 네. 저희가 1할 때 입학했을 때 한 45명 정도 됐었는데 재수가 9명, 삼수가 6명. 그러니까 재수, 삼수 합쳐서 33%. 그리고 김한희님이 그 연대 고대에서도 농대와 비슷한 개념의 학교가 있냐, 그리고 뭐 일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대는 뭐 과거 생명과학대학이 농대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옛날. 왜냐면 저희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대학이 농대였다고 하고, 그 생명과학대 안에 있는 그 과들은 지금 4년에 보시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수정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희 언니랑 연희 오빠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셨냐 했는데, 연희 씨는 정시고 저는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때문에 되게 학추랑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중앙대 면접 날이랑 겹쳐가지고 학추 안 가고 농어촌으로 갔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아마 학추랑 뭐 농어촌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제 농출이 폐지되고 그래서 그런 전형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도 빅토리아. 네네네. 그리고 서울대보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제가 먼저 대답을 해드리면 저희들은 제 주위도 그렇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해외 취업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국내 취업만 했으면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지. 특별히 나는 해외로 나갈 거야 하면서 종류를 하시는 분들은 재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점이 좋다 하면은 사실 진짜 축제도 정말 재미있고 진짜 고연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같이 노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현 씨. 저는 이제 해외 취업은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국가냐 그리고 어떤 분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제 주변에는 일단 뭐 공대에는 사실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MIT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장에 대학원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보다 연고대가 좋은 점, 제가 연대공대인데 주변에 서울대공대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 만날 때마다 본인은 즐겁대요, 대학생활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대가 훨씬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공대 지원한 여학생인데 공대에서 남녀 선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대가 아니지만 제 주위에 보면은 그 공대 치고 그 여학생 비율이 많은 과도 있고 진짜 한 명, 막 하나에 4명 70명당 1명. 네네, 한 명 있었던 학과도 있어서 비공이라고 기계공학과. 기공. 네네. 연대도 그래요. 네네, 그렇게 진짜 다양한데 일단 여학생들이 적은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정전 씨는요? 거의 뭐 100대 1 가는 과도 많네. 저희는 3대 1입니다. 남자가 정상고. 네, 연대 산업공학과는 3대 1. 산업경영공학부 고대에 있는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수능 끝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 뭐라고 해야 돼? 이분이 그 질문을 끝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냐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사실 면접 준비하고 그러느라 저는 막 그때 한창 애들이 놀고 그 캠퍼스 투어 엄청 많이 하고 할 때 저는 학교에 박혀가지고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또 정시하는 애들도 끝까지 또 해야 되니까 뭐 할 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떨려가지고 네. 이것만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면 저는 여행, 돈 벌기 그리고 진짜 많이 후회되는 게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들 그때는 이제 2월 달이면 4월 달이면 간다라는 생각에 애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주 못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건 지방 사는 친구들이면 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진짜 지금 제일 후회되지 않나. 제일 1일 1가족 합시다. 네네.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대박이 나서 뭐 뒤에 논술도 하나도 보러 안 가고 웬만한 대학이나 학과는 다 골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외하면서 번 돈으로 그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드리고 밥도 좀 사보고 그리고 대학 가면 부모님 얼굴을 진짜 못 보잖아요. 진짜 못 보죠. 그렇죠. 진짜 저는 방학 때 가끔 보는 게 네 방학 때랑 명절 때 그리고 수험생활 고3, 고2 때도 부모님 얼굴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독서실 가고 학교 가고 이러지. 그래서 부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갖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김진영님이 연구TV에 대해서 궁금하셨나봐요. 연구TV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학교가 달라서 멤버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했었는데, 일단 정전씨가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이번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제일 많이 살아봤죠? 그 얘기하다 그랬지. 예. 네, 연고TV는 제가 저번 1학기 때 연고대 연합 창업학회 인사이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더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파이널 프로젝트를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워낙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좀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고TV라는 아이템을 들고 나왔고 그랬다가 잘 돼서 이제 이렇게 아예 휴학하고 연고TV를 하고 있고요. 멤버는 물어물어 구했어요. 물어물어 구했는데 우리과 선후배도 몇 명이 있고 원래 알던 형들도 있고 그리고 고대 쪽은 이제 창업학계 그 동기 중에 미디어학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현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지가 지금의 멤버들을 꾸리는데 많이 도움을 줬죠. 네, 3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신분이 된 게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저도 약간 더 그 추가를 하자면 근데 저도 1번, 2번, 3번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되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시간표 다 짜주고 야자라는 시간, 심자라는 시간이 딱딱 있고 공부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에서 나는 따라가면 됐었는데 학원도 따로 있고 근데 사실 뭐 지금 보면 대학 교양 수업에 대한 학원이 있나요? 과외 있나요? 있어 근데 요즘. 있긴 한데 흔하진 않잖아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처럼 집 앞그릇 지가 챙겨 먹어요. 그렇죠. 집 앞그릇 지가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가장 이제 떠먹여 주실 분 구합니다. 그렇지. 김보미님이 대학교 가서 쓰는 말이나 줄임말 같은 거 있냐고 하셨습니다. 일단 네. 저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맨날 아재 소리 듣는데
했는데 왜 별걸 다 줄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맞아요. 저도 그냥 사실 쓰는 말은 딱히 없고 그러니까 뭐 교양, 뭐 전공 이런 거 말고는 따로 없고 그리고 그냥 그 건물 이름을 줄여 쓰는 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간지님이 연희에게 있어서 연세대란, 권희에게 있어서 고려대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연희 씨는 연희에게 연세대란 20대 초반 추억이 정수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냥 제가 다니는 학교. 아, 네, 뭐 그거 말고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네. 어? 수많은 고려대학교 관계자분들도 다 보고 계시네요. 장난이고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그럼 한영관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팁이나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동기부여는 앞선 대답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집중력이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막 10시간 공부해도 집중 1시간 하면 쓸데없는 건데 집중력을 높이는 팁은 분명히 그 현관 씨가 집중이 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열람실인데 가리개 없는 곳이 딱 제가 집중되는 환경이었어요. 그 막 카페인 곳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을 높이는 팁이면 진짜 잠올 때 진짜 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강을 들었었을 때 일부러 막 이렇게 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1.5배속으로 해놓고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1.5배속으로 해놓으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들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안고니띠 갈수록 예뻐지시라는데 감사하고요. 대학생활 중에 가장 후회되었던 점이랑 대학생활 꿀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후회됐던 점은 이거는 제가 연고 대답이 없었죠. 근데 사실 뭐 인생은 후회의 연속 학점도 좀 후회되고 진짜 남들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는 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지 않았나 후회됩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연고 라이프에 나올 예정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김창도님이 해주셨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안암캠으로 복수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암 캠퍼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방금 질문해주셨던 암묵적으로 안 좋게 보는 과가 있는지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 세종 캠퍼스에서 그 안암 캠퍼스로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실력이라고 하기도 못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똑같이 대학 합격하듯이 합격을 해서 온 거잖아요. 뽑혀서 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위에도 있는데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재밌는 사람이면 재밌는 사람이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안암캠에서 안암캠 복수 전공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점 보고 자소서 같은 거 쓰고 면접하는 과도 있고 학점만 보는 과도 있고 그런데 거의 면접이랑 자소서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쯤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편입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는 지인분 중에 편입하시는 분이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험담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일은 사실 여기 데리고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가지고 따로 하나 그 영상을 편입 관련해서? 네네 제작해 드릴 예정이니까 왜냐면은 빨리빨리 대답한다고 치고 막 한동안 빨리 막 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뭐가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 영상은 아마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진짜 3개나 들어왔었는데 진짜 3월달 때쯤에 신고식으로 술 많이 마시게 하냐, 사발식 같은 게 있냐, 진짜 관건 문화가 정말 세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전 씨 말씀해 주죠. 그 대학을 떠나서 그러면 신고당하죠. 그렇죠. 뭐 전혀 없고 뭐 술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술 못 마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 먹어요. 물. 네. 그래서 우리 소주 원샷 할 때 물 원샷 하려면 힘들거든요. 네.
그 재밌어요. 그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놀고. 그리고 연고팀 PD 중에 윤재희라고 있는데 맞아. 술 못 마시면 저는 취해서 제가 취해서 야 얘는 뭐 잊지 마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질문들을 그 고대 그 사발신인가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 하고 싶은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사발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발식이 왜 있어야 맞는지 그냥 그거는 진짜 우리가 뭐 술 먹이고 싶어서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냥 진짜 그 한 컵에 대해서 그러니까 밀키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그냥 뭐 롤링페이퍼나 많이 두고 막 그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재밌게 하잖아요. 야 미술 한잔 마셔 이런 건데 생일주 막 이런 거.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다 그냥 친구들끼리 마시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그 다음에 질문이 무슨 과목 짜주세요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언니가 했던 방법 알려달라 했는데 저는 사실 인강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돈 주는 인강 말고 EBS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를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7월달에 급하게 서울대를 준비를 하려고 그 한국사를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는데 그때 진짜 인강의 힘이 정말 컸었다는 점. 네, 진짜 그 책태석 말해야 되나요? 뭐 인강 강사. 책태석?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진짜 EBS도 다른 그 돈 내고 하는 인강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점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민주 씨께서 특이한 동아리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정지현 씨는? 저는 저희 임 PD님이 부회장으로 활동하셨던 연세대학교 치킨 동아리 피닉스 그 치킨 미식가들이 전부 모여있는 그 동아리가 참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푸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푸닥? 네. 푸닥 뭐야? 이것도 똑같아요. 치킨 미식. 고려대 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동아리들이 엄청 많다고. 그리고 이지원님께서 학창시절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펙 어떻게 쌓으셨는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유니건 씨는 연희 씨는 치열하게 농구랑 카오스 하다가 수능 못 보고 자수하셨다고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수시로 갔고 그리고 한창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고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최저 등급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또 자소서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신방과로 다 통일을 해서 냈긴 했었는데 진짜 이 길이 내 방향이 맞나 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과에 나오는 뭐 선배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은 제가 그때 1.03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르긴 한데 1.03부터 1.1까지 정도 그 합산이 있었어요. 이게 학교별로 다르니까 하는 그게 근데 그 내신은 요새는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네, 진짜 그런 걱정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그리고 박우창님께서 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과외들을 많이 하냐고 과외할 시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외는 많이 하는 친구들은 과외를 많이 하지만 저는 과외를 앞서 말했듯이 안 했었고 과외할 시간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 할 때 과외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네. 과외 많이 하죠. 그 과외 할 시간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형으로 남겨주셨는데 만약 당신이 과외를 해서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본다면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과외비 들어왔다. 더 열심히 시간 내서 하게 되니까 이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임재현님이 검정고시로 들어가면 좀 무시하고 그러냐 했는데 고요. 네, 그리고 마이거로님께서 영상 편집은 어디에서 배웠냐고 하셨는데 미디어학부에서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이게 약간 오해예요. 안 배워? 네, 미디어학부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배우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한성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언니 너무 이쁜데. 네, 친해집시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가고 싶은데 디자인 조형학부로 입학을 하고 싶다. 이미지는 어떤지 궁금하다 하는데 저는 같은 미디어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와, 잘 입는다.
그리고 김진성님이 교육학 편 보고 질문 드리는데 교육학부에 진학한 상태에서 국어 공문학이나 영어 연구하는 게 아닌 다른 그 체육교육학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하셨는데 교육학과 안에서 그 4대에 있는 모든 학과들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성모님이 제 이상형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제 남자친구가 이상형입니다. 네, 그리고 에리포터님 제 이상형은 제 여자친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에리포터님이 그 독학으로 논술 전형 대비하는 거 많이 어렵겠냐고 하시는데 전 논술이 아니니까 재원 씨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대치동에 그렇게 비싼 논술학원이 많고 뭐 잘 되는 거겠죠. 근데 논술 합격을 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논술할 때 이과는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리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논술 답지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학은 별로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거는, 인강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EBS에서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데도 인강이 대치동보다 훨씬 싸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인강 하나 챙겨서 듣고 공부한 다음에 가시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바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대구 사람으로 아는데 영상에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신 게 너무 신기해요. 보통 영양에서는 좀 드러나는데 서울 사람 다 드셨네요? 서울 말고 대구 말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이거 듣고 너무 웃겼던 게 저는 그런 말을 제 주위 사람한테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대구 친구들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 서울말 엄청 잘 쓴다 이러는데 나는 전혀 아닌데. 네,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그래 좀. 네가 서울말에 가깝게 한다고? 네. 그렇다고 하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 죽겠다 진짜. 네, 연고대 학생들이 자주 가는 학교 근처 진짜 맛집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2개만 소개시켜드릴게요. 1번 주유소. 뭐야 그거? 그 돈가스가 맛있어요. 소맥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춘자. 그 술집이잖아. 아니 맛집 알려달라는데 왜 술집을 얘기를 해? 그 계속 오면서 생각하면서 주유소랑 춘자 소개시켜줘야지. 내가 술밖에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전씨 소개시켜주시죠. 저는 밥집으로 해봤는데 술집은 또 따로 있고 아무래도 연대가 더 맛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옛집이라고 있어요. 홍대 쪽에 막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오는 다 무너져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추장찌개가 정말 예술이고요. 고삼이 우리 팀원들이라도 몇 번 가봤는데 이제 생선구이랑 찌개랑 같이 파는 데인데 정말 맛있고 돈부리모노라고 이제 육회동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 돈부리 파는 데인데 여기도 되게 맛있고요. 찜닭집인데 그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대포찜닭도 되게 맛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잘 가는 데는 아닌데 여자친구랑 가기 좋은데 팀 1994라고 이제 신촌에 이태리안 집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되게 싸고. 네. 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막한데 이거 다 할 생각에. 근데 일단 겨우 다 했긴 했고 어떻게든 편집을 해서 올려야죠. 근데 80개를 대답을 하다 보니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앞으로 조금 다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리를 지키려고 다 하나씩 준비를 네,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이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되 그 댓글에 있는 좋아요 순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를 선별을 해서 답변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대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질문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라고 했을 때 대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대댓글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좋아요 높은 순으로 10개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거랑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댓글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또 연구대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댓글 확인은 아마 뭐 월요일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토요일에 올라가고 그렇죠. 월요일날 확인해서 만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연고TV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